5가지 사랑의 언어. 선물. 나는 시카고에서 인류학을 연구했다.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앙 아메리카에 가서 마약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연구했으며 태평양 군도에 가서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여러 종족도 연구했다. 북극 툰드라 지역의 에스키모와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이도 연구했다. 여러 문화의 사랑이나 결혼 관습을 연구한 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과 결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 양식에 매료되곤 하는데 나도 이해는 아니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란 반드시 주는 것을 수반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들이 다소 학문적이거나 철학적 질문 같지만 북아메리카에 사는 부부들은 상당히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인류학 현장 실습을 갔었다. 우리는 카리브 해안에 사는 인디언을 연구하기 위해 갔는데 여행 도중에 나는 프렐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카리브인은 아니고 28살의 젊은 흑인이었다. 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로 고기를 잡다가 한 손을 읽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드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내게 게리 씨 주스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묻기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동생에게 게리 씨에게 주스 좀 갖다 드려 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이 밖으로 나가 더러운 진흙물을 걸어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초록색 코코넛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왔다. 열어봐 라고 프레드는 명령했다. 벌채용 칼로 3번 정도 손을 빠르게 움직이더니 코코넛 위에 삼각형의 구멍을 냈다. 프레드는 코코넛을 그대로 내게 건네주면서 마시지요 하고 권했다. 아직 초록색이긴 하나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알고 훌쩍 다 마셔버렸다. 나는 그의 친구였으면 그는 친구에게 주스를 대접한 것이었다. 그 자그마한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프레드는 또 하나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를 내게 주었다. 그것은 그가 바다에서 가져왔다는 14인치 가량의 구부러진 나뭇가지였다. 나뭇가지는 오랫동안 바위 위에서 부대끼다 보니 겉이 보들보들했다. 프레드는 이 나뭇가지가 도미니카 해안에 오랜 세월 있었던 것이기에 아름다운 섬을 기억하게 하는 정표로 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들 때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듣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생각나게 한다기보다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생각한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난 생각인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뜰약에서 선물로 따온 꽃을 기억한다. 어머니 자신이 꺾고 싶지 않은 꽃이지만 그 꽃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부분임을 잘 나타내 준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주례자들은 결혼식에서 이 반지는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내적이고 영적 결합을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미 없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징표는 감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는 듯하다. 그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남편은 그녀가 결혼 반지를 내게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을 때 나는 우리 결혼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았지요. 나는 이틀간이나 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반지가 그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은 그 결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 잃은 반지는 그 남편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상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결혼 반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결혼 반지를 절대로 빼지 않는다. 반면에 전혀 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하다.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배우자가 준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면서 끼고 다닐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준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선물은 크기나 색깔이나 형태가 다양하다. 어떤 것은 비싸지만 어떤 것은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매일 1달러짜리 선물을 준다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지 의심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는 1달러짜리 선물은 100만 달러의 값어치를 지닐 것이다.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조깅하다가 길에서 예쁜 깃털을 주어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면 아내는 깃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5달러 이하의 카드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힘들다면 하나 만들면 된다. 한 수는 종이를 찾아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 하트 모양을 만들고 여보 사랑해 라고 쓰고 사인을 하면 된다. 선물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선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자라면서 선물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 선물 고르는 법도 잘 모르고 선물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축하할 일이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길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니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며 당신은 선물을 능숙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 중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당신의 배우자가 그동안 선물을 받으면서 몹시 기뻐했던 품목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당신이 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준 것도 무방하다. 당신이 선물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으면 배우자의 취향을 잘 아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이 구입했거나 혹은 만들거나 찾아낸 선물을 배우자에게 주라. 특별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며 어떤 것을 주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녀가 이전에 당신이 준 선물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며 선물 받는 것이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최고의 투자,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돈의 목적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돈을 쓰는데도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쓰는 것에 익숙하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해 저축하는 데 주력한다. 돈을 전략해 현명하게 투자할 때 기뻐한다. 돈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전략형이라면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큰 저항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왜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사야만 하는가? 하지만 당신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아의 가치와 감정의 안정감을 사는 것과 같아. 돈을 다루는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것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투자해 배우자의 사랑 탱크를 채우고 있다. 그 탱크가 꽉 차면 배우자는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보답할 것이다. 부부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될 때 그 결혼 생활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로 투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물이 된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 부른다. 배우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 언젠가 제니 내게 남편 더는 나보다 야구를 더 사랑해요 라고 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요? 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그는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그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오후 내내 나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예, 그는 단지 아기가 태어날 때만 있었고 10분 후 야구 경기를 하러 다시 갔어요. 나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에 내내 함께 있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더는 야구 경기를 위해 나를 버렸어요. 그 남편은 장미꽃 다발을 보내기도 했겠지만 병원에 있는 아내 옆에서 같이 있는 것과는 비길 수 없었다. 쟤는 그러한 일로 몹시 상심했다. 그 아이는 이제 15살이 되었지만 그때 일을 그녀는 마치 어제 일처럼 감정을 섞어 이야기한다. 나는 덧붙여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당신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죠. 그는 내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야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가 장례식에는 갔었나요? 예, 가긴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 야구 경기하러 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형제들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는 야구 경기를 하러 갔어요. 나중에 나는 던에게 이 두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어요. 진통이 있을 때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 너무 기뻐 우리 야구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건은 터지고 말았지요. 그녀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도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녀가 박사님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간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병원에 함께 있었고 또한 장모님 댁에서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좀 쉴 필요가 있었지요.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녀도 내가 좀 쉬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요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나 봐요. 그녀는 그 이틀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상기시키곤 해요. 내가 그녀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그는 신실한 남편이기는 하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된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된다. 그 상징을 제거해 버리며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 버린다. 상담을 하는 동안 던과 제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해결했다. 제는 점차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더는 자신의 존재가 왜 그녀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며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라.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라. 배우자가 오늘 밤, 내일 혹은 오늘 오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어떤 남편이 내게 와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의 직장 상사는 그녀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지 2시간만 내주고 오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에게 남편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에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내게는 직장보다 남편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아내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아내가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직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는 그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가 대신 그 자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이 남편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